이번 12월에 그쪽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 올라온 거는요, 업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쇼커버링이 많았습니다. 시장에 쓸 때는 시장 쳐다보지 말고 그냥 분업에 열중하세요. 그래야지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지. 심리적으로 모두 다 열광할 때는 분명히 좀 팔아주는 게 맞아요. 팔더라도 분할 매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 쪽이 네. 그러니까 뭐 철강, 화학 이미 화학 쪽에서는 이미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또 거기에 자동차도 사실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네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예. 역시 IT 예. 성장주 쪽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엇이 더 잘나냐 이게 좀 그래도 긍정적인데 이런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행복한 고민일 수 있어요. 근데 예. 이제까지 소외됐던 주식들, 뭐 화장품이 됐든 네. 뭐 이런 주식들, 네, 뭐 네. 리오프닝 요즘 또 예. 이런 주식들 들고 있는 분은 예. 막막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이 언제 이게 다시 모멘텀을 찾을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번 12월에 그쪽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 올라온 거는요, 업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쇼커버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투자를 하는 투자자, 여러분 똑같은 입장에서 주식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주식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쇼커버링이 훨씬 많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뜬금없이 올라온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에도 소외되었다고 해서 물론 뭐 지금 제이포버거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뜬금없이 그냥 올라왔고 또 그동안에 상당히 안 좋았던 섹터라고 했고 소외되었다고 한 그 섹터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쇼커버링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럼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쇼커버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있냐면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쇼커버링이나 또는 배당, 가치존의 배당주가 많아요. 그래서 12월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12월 보면 주가 올라왔죠. 코스피 올라왔죠. 그렇죠. 올라오면서 누가 샀어요?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이들이 배당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쇼커버링이 있었던 거거든요. 얘네들은 1월에 팔아요. 배당량 매수는 1월에 팝니다. 그 쇼커버링은 이달 안에 끝날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 저는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와 준다. 그러면 현금을 어디서 만들 거냐 조금이라도 그러면 저는 그쪽에서 만들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지금 이제 대응 방법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질문 주신 부분은 얘네들한테 기회가 없겠냐 뭐 이런 건데요. 내년도에 그러면 내수가 정말 좋아지는 화장품이나 식음료나 이런 거 내수 쪽이잖아요. 그렇죠. 내수가 정말 좋아지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리오프닝도 그런 거죠. 소위 치료제 같은 게 정말 이제 나와서 리오프닝 주식들이 다시 한번 갈 기회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기회라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하면서 움직이니까 다시 한번 치료제에 대해서 확 또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뭐 항공주, 여행주 움직일 수 있고 또는 뭐 내수의 부분들도 한 번쯤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대세이냐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들이 대세일 거냐. 주도주. 예, 주도주. 이들이 주도주는 저는 아니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하는 게 지점이 그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손실을 봤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정리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옮겨 예. 타야 되냐. 예.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 이제 다 이제 요즘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네네. 리밸런싱의 기회로 지금 삼아야 될 때냐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지나서 다른 상황에서 그런 걸 고민해야 되냐. 그냥 내일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지금 질문 주신 게. 나는 내수지에 뭘 갖고 있는데 얘는 계속 빠지고 있고 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이걸 사? 이거 정말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내가 어려운 사면 거. 다시 저거 빠지는 거 아니야?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쇼커버닝 때문에 올라와요. 얘가 약간씩. 올라오면은 땡큐 아니에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번 상황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원론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이 셀 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나한테 수익을 많이 준 주식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세잖아요. 시장이 셀 때는 시장 쳐다보지 말고 그냥 본업에 열중하세요. 그래야지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지. 쳐다보고 있으면은 막 올라다가 조금 내려가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요. 내가 만 원에 샀는데 10% 손실 나는 것보다 이익을 이만큼 났는데 그게 떨어졌을 때 그 안타까운 심리도 되게 강해요, 그게요. 내 건데 뺏기는 느낌. 그렇죠.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던 주식이 빠졌을 때 팔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할 때는 그냥 안 쳐다보고 있어야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그렇겠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렇듯이 시장이 강할 때는 그냥 두시고요.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느냐, 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약할 때. 시장이 충격을 주면서 내려갈 때 있잖아요. 제가 고객분들을 지금 한 15, 20분 정도 운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거래 거의, 오늘도 장중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별로 안 해요. 아침에 잠깐 뭐 좀 할 거 있거나 아니면 오후에 좀 하거나 보통 거래 안 하거든요. 어쩔 땐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2,900포인트 깨고 내려갔을 때 있었죠. 오늘도 많이 깨고 내려가면 할 건데,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그날 하루에 제가 주문을 168건 넣은 적이 있더라고요. 지난 얼마 전 2주 전인가 2,900 깨고 내려갈 때요. 그때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아, 바꾸느라. 예, 바꾸느라고요. 현금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빨리 단 데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어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나는 평소에 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팔아서 저를 갔더니 이거 거꾸로 가면 어떻게 해? 라는 두려움이 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같이 빠졌어. 같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빨리 저쪽으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시장이 흔들리고 빠질 때 종목 교체하고 리밸런싱을 하시고, 시장이 좋고 내 종목이 가면은 그냥 냅두세요. 그래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예. 뭐냐면 수익이 났을 때는 일단 실현을 하자. 예. 왜냐하면 수익 난 거 보면서 흐뭇해 하다가 예. 다시 원상태로 와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마이너스 가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역시 한국에서는 장투는 안 돼. 네. 그냥 이렇게 올라왔을 때 네. 매도해야 돼. 네. 역시 사이클링 예. 그 박스권 장세야.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안타까운 거는 선형적 상승 시장이 아니고, 올라왔다가 박스권. 우리 지난 한 달 전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IMF 외환위기 전에 500에 1000에 있다가, 외환위기 때 277 갔다가 올라와가지고 비로소 7년 후에 2000포인트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또 890포인트 찍었다가, 그 다음에 2000에서 박스권으로 있다가 6, 7년 있다가, 그리고 작년 팬데믹 맞고 드디어 3000포인트 한번 갔어요. 이 스케줄링대로 보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 항상 쫓아서 샀을 때 빨리 그거라도 수익 실현을 안 하면은 원위치 하더라.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서치센터에서 나오는 자료 말고요. 실제로 운영하시는 운용사의 CIO 분들 9분이, 여러분 지금 포털에 보세요. 9분이 내년도에 전망해서 해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 보면은 5분은 미국 시장 해야 된다, 4분은 한국 시장 해야 된다, 설왕설래하고 막 그런데 그거보다도 뭐가 재밌냐면요. 내년도의 시장이 어떨 것 같냐? 라는 9분 전체가 3,000포인트 전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더욱 지수 관련주나 시크릿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술주 장세다? 예, 성장주나 테마만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근데 여하튼 무슨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역시 우리 시장에서는 장점 안 돼. 무조건 올라오면 팔았다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내가 9만 원에 샀다고 쳐요. 이번에 많이 내려가서 7만 원 됐다가 요즘에 좀 올라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팔고 다시 샀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삼성전자를 그렇게 보지 않고 향후 성장에 삼성전자가 꼭 끼어들 거다. 삼성전자가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삼성전자를 5년, 10년 갖고 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중에 그냥 얘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관점을 가져가든지,
관점을 가져갔는데 첫 번째 팁을 드리면 두 번째는 아까 운용사의 매니저들은 어떻게 하느냐. 운용사의 매니저는 그냥 가져가지는 않아요. 얘가 꺾일 것 같으면 내가 10주, 100주가 있었으면 20, 30주 팔고 내려가서 다시 껴놓고 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거 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섹터별로 야 메타버스 샀다 NFT 샀다가 자율주행 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을 관리해가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면서 계속 가져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장투를 하려면 당연히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해야겠죠. 기업이 성장하는 쪽에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나한테 정말 큰 수익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업의 성장 자체가 머물러 수밖에 없는 그런 sek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섹터에서 장투 이건 아니죠. 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그 주린이 분들이 그 이제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뭐 느끼는 게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테마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1월 달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 2차 전지 소재, 뭐 자율주행 많이 있을겠지만 1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외국인들은 배당주 이제 매도 시기가 나올 거고요. 네네. 이러저러한 것들을 봤을 때 1월 달서부터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네. 그런 섹터랄까? 이런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12월에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이 배당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가치주들이 좀 올라오고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들이 어디에 있냐면 주가는 떨어졌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데가 뭐 정유화학, 철강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배당 많이 줍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은 약합니다. 왜냐? 일단 양도세 회피 매물 나오죠. 그리고 기관들은 이익 내면은 클로징 해야죠. 이익 굳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나와요.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하고 코스피가 강한 특징을 보이고요. 1월에는 반대 현상을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당형으로 샀던 것들은 걔들은 좀 매물이 좀 나오고요. 1월에는 기관 매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에 있는 또는 거래소에 있는 개별 종목들 많이 올랐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동안에 매물 맞고 내려왔다가 1월 들어오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으로 그걸 좀 깔고 가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2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꽤 큰 돈을 버는 사람들, 뭐 수십억, 수백억 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번 11월에 있죠. 10월, 11월에 가장 셌던 섹터 있잖아요. 네. 얘들이 12월에 매물을 맞잖아요. 1, 2월에 얘네들이 제일 세요. 아, 그래요? 예, 1, 2월에 얘들이 제일 센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예, 조정받고.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 10월, 11월에 올라왔던 게 사실 NFT 메타버스가 제일 세긴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맞고 떨어지는데 일단 얘네들도 한 번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얘네들이 대장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기는 하지만 여하튼 간에 다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그보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팁을 드리고요. 1월 장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계속 저는 IT입니다. 사실은. 근데 IT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반도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IT라고 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기술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제품에 들어가는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울렀을 때 IT지 않습니까? 그런 IT들이 내년 초에 가장 강할 거고 내년을 저는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신주 있죠. 통신 장비들. 통신 장비, 카메라, 그리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뭐 맞춤형 반도체 기업들, 소위 그 MCU라고 하는 MCU 맞죠? 맞춤형 반도체 MCU. 갑자기 생각이 MCU. 그리고 MCU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저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기술들 있잖아요. 네. 하드웨어 기술들. 요런 기술주들이 움직였던 그 그룹들은 1월에 굉장히 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사실은 다시 또 화두가 될 수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예. 올 초서부터 대형주에 물렸던 분들, 예. 이분들에게는 또 이게
또 이게 희망이 꺾이는 소리란 말이죠. 네. 대형주는 아직도 멀었나 가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주식을 구분할 때 시장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이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섹터가 움직여야지만 움직이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의 시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때 내년도에 지수의 상승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이거나 그냥 세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는데 따라 움직이는 종목은 수익률이 낮거나 재미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기회가 됐을 때 줄여나가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섹터 부분도 그렇죠. 섹터 부분도 정말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정말 뭐랄까요, 인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제어를 하면서 좋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정말 좋아지는 섹터다. 뭐 여행이나 항공 그런 데 좋아지겠죠. 그 대한항공은 이 와중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갖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팬데믹이 끝났다. 정말 코로나가 종식됐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식됐다 하더라도 그 섹터가 확 좋아지기 어려운 섹터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그런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 과감하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좀 빨리 옮겨가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비중을 좀 줄인다고 했을 때 그 뭐라 그러죠? 이 개별주 요걸 한 몇 프로 정도를 들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바벨 전략 말씀하셨었잖아요. 대형주하고 소형주요, 아니면 그렇죠. 중소형주. 성장주하고 가치주. 뭐 다 표현을 해서 나눠서. 그러니까 예. 우리가 좀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들고 가야 되는 주식하고 예, 예. 그것이 뭐 성장주가 됐든 예, 예. 아니면 뭐 뭐라 예. 그럴까요? 그냥 일본 예, 예. 낙폭 과대주가 예, 예, 예. 됐든 예. 아니면 대형주가 됐든 예, 예. 좀 길게 가져갈 주식과 단기로 가져갈 어떤 그 주식 이 비중을 어느 정도로 나누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그냥 저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소위 뭐 가치주라고 얘기하면서 시크리컬 쪽보다는 그냥 대형주, 중소형주 상관없이 그냥 성장주 위주로, IT 위주로 좀 가져가는 편이고요. 저는요. 지금 상황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성장주에 있는 쪽이라도 대형주가 LG노텍이나 이런 것처럼 대형주,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얘네들은 성장주예요. 삼성전자 성장주입니다, 여러분. 성장주예요. 얘네들이 이제 대형주 성장주가 있고 중소형주 성장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형주 성장주에는 저는 한 50% 이상을 가지고 가요. 대형주 성장주를 가져가고요. 중소형주 성장주들은 어떤 게 어떻게 튈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은 나눠서 가요, 나눠서. 조금씩. 예, 조금씩.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뭐 삼성자를 내가 넣어놨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00만 원은 현금이 있다. 그럼 4천만 원이 있으면은 4개로 나누는 거죠. 4개로 나눠서 성장주에 디지털 헬스케어 하나 있고, 메타버스 하나 있고, 자율주행 있고, 이런 식으로 뭐, 그 중에 자율주행 뭐 카메라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갔을 때 얘네는 한번 중소주 움직이면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얘네들은 좀 구분해서 가져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 아까 오늘 뭐 또 LG 노텍 매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언제 팔 것인가. 네네. 그래서 수익이 났다가도 결국에는 조금이거나 아니면 본전쯤에 와가지고 다시 파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매도를 언제 잡아야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가다가 언제 팔 것이냐. 매도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들어갈 정도니까. 매도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도 실수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 저는 올해 실수를 2번 정도 했어요.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매도를 화딱지 나서 화나서 여러분 화딱지 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화딱지 나서 팔지 마세요. 특히 중소형주는 짜증나서. 예, 짜증나서 팔고 일주일 후에 뜨기 시작해서 3배 뜬 종목 막 이런 종목들이 뭐예요, 그게? 올해 있었는데요. 좀 쓰리게. 그런 하나는 10배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픽은 잘했는데 못 견딘 거네요. 그렇죠. 그냥 충격이 난 거죠. 그것이 난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이유도 좀 있었고, 뭐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매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분할 매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려우기 때문에. 그거 다 안 팔고 화 안 내고 반만 팔았으면 반이라도 생겼을 텐데 맞아요. 신경질 그러니까 화내서 팔지 마세요. 화내서. 그러니까 이게 화난다는 이유가 안 움직여서 짜증나서 그러는 거죠. 화내서 팔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팔더라도 분할 매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이런 방송을 하는 전문가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타겟 프라이스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년도에 수익을 바라보고 거기에 타겟 프라이스가 있는데 시장에서 분위기가 얘가 주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타겟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심리 얘기를 좀 몇 차례 해드렸는데요. 심리적으로 모두 다 열광할 때는 분명히 좀 팔아주는 게 맞아요. 모두 다 열광할 때. 모두 다 열광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느끼냐? 그 거래량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두 다 그 종목만 얘기할 때. 주식은 모두 다 그 종목 얘기할 때는 나는 슬슬 빠지는 거고요. 나는 슬슬 빠지는 거고 남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때 모두 다 관심 없을 때 혼자 사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맞아. 남들이 좀 관심이 생길 때 나도 슬슬 사고 그러다가 막 관심 있다 그러다가 뭐 그냥 완전 모두 다 열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야 그래 너희들끼리 열광해라. 나는 슬슬 빠진다. 이런 의식. 그런 의식을 좀 갖는 게 실제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가 그 수익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의 선을 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스타트할 수 있는. 근데 뭐 그렇게 정해놨는데 거기서 팔고 더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 좀 드리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계속 드린 거예요. 뭐냐면 LG노텍을 해볼게요. LG노텍이 지금 오늘도 막 6% 올라가고 막 급등하잖아요. 근데 내가 팔았어요. 근데 조정을 보이다 또 가요. 그러면 그 얘를 팔고 딴 데를 쳐다보지 말고 일단 한번 나한테 수익을 준 종목은 내가 맞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맞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장에 각광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추적해서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올 한 해를 정리를 하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오늘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잘 참고한다면 아마 새로운 어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하여튼 뭐 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네, 저도 인사드려야겠네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 815모니 구독자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댓글도 뭐 너무 좋은 글, 저도 잘 안 보는데 칭찬 일색이었고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좋은 댓글 써주신 분들 다 복 받으실 거예요. 좋은 글 쓴 분들만. 네, 내년에 올해 한 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도 뵙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역대급으로 어려울 거다, 막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글쎄요, 저는 뭐 외환위기를 겪어서 그런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지금 시장 어려운 시장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내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섹터도 있고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럴 것 같고요. 심지어 약간 요만큼 희망을 드리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보장하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에 있었을 때 코스닥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 게임 벌어지면서 굉장히 화려한 시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화려한 시장이 또 한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느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장주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냐 종목이냐를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찾는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